안녕하세요. 칼수학학원 중등부 수학강사 이재관입니다. 오늘은 을지중학교 23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기말고사 고득점을 위해서 그러면 작년의 기말 시험 범위와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작년 기말 시험 범위는요,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였고요. 각각의 쏟아나는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방정식 풀이 활용,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식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와 동일한 시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문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고 선택형 25문항 전체 선택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100점, 배점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전체적인 난이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상 정도였고요. 하지만 푸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체감 난도가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가 예상보다는 약간 쉬운 편이었고 전체적인 점수가 높다고 들었어요. 그럼 결국 기말고사는 어렵게 출제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올해 어렵게 출제되는데 작년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어려워했을지를 보니까 재작년 시험은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수업 결손이 많아서 좀 대부분 쉽게 내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응용 문제 및 세세한 조건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외에 있는 다른 단원, 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만 공부했는데 이런 게 왜 나오지? 라는 싶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문제 정도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작년도 문제 선택형 5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의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n이라고 하고요. 그때 여러 가지 근이 나올 텐데 가장 작은 정수근을 n이라 한대요. 그래서 m 빼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m 빼기 n의 값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가 정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해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요, x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바로 근해 공식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 b'이 마이너스 6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근인 x의 값은요, a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b' u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k가 되겠네요. 자, 얘가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보니까 얘는 이미 정수가 됐으니까 따로 써줍시다.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6 플러스 3k가 됐네요. 그럼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정수, 얘도 정수가 돼야 되고요. 그럼 얘만 따로 뽑아서 봅시다. 자, 3분의 루트 36 플러스 3k 자체가 정수가 되려면요, 얘를 전체를 루트 안에다 넣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k니까 얘는 전체 4 플러스 3분의 k잖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요, k의 범위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우리는 k가 1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걸 알았으니,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4 플러스 3분의 k죠. 4 플러스 3분의 k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제곱수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자, 3분의 k가 3분의 100이니까요. 4 플러스 3분의 100이고요.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왼쪽
4 플러스 3분의 1이 되니까 이 값은 4점 얼마 그 다음 얘는요 37. 얼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요 값은 5보다 크거나 같고 5 이상 그 다음에 37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구간에 있는 제곱수를 살펴볼게요. 4 플러스 3분의 k가 될 수 있는 건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제곱수는 9가 되겠고요. 16이 되겠고, 25, 그 다음 36이 되겠죠. 다음 49는 요 범위에 안 되니까요. 이때에 k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k는요, 15, 그 다음 36, 그 다음 63, 그 다음에 96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요 4개의 합을 m이라고 했으니 m은 210이 되겠네요. 그 다음 정수근이 가장 작아야 하니까 가장 작은 정수근을 구해봅시다. 가장 작은 정수근은요, 아까 우리 저기서 지금 우리가 이 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쵸? 이 값을 구했고, 루트 안이 제일 클 때 되니까 루트 안이 36일 때 가장 작은 정수근이 되겠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6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n이 마이너스 4고 m 마이너스 n을 구하니까 m-n을 구하니까 210 빼기 마이너스 4가 돼서 정답은 21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선택형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x축과 y 교점이 같은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고요. y는 2x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고 직선 x는 a가 있는데 그때 만난 점을 p, q라고 한대요. 사각형 a, b, q, p의 넓이가 24가 될 때에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봅시다. 1차 함수가 나왔네요. 1차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1차 직선을 봐야 되겠죠. 자, 1차 직선 두 개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나와 있어요. 자, 얘는요, y는 2x 마이너스 10이었고요.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였네요. 그쵸? 그리고 그 두 직선이 만나는데 x축 위에서 만나는 점 맞고요. 그 다음 a, b, q, p가 있고 직선 x는 a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넓이가 빗금친 부분이 24래요.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전체 요 큰 삼각형 보입니까? 요 삼각형에서 그 다음 작은 삼각형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 교점을 C라 하고요, 여기에 좌표를 구하면 되겠다. 자, x 절편이 되니까요, 여기 x 절편을 구하면 5,0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5,0 맞네요. 그쵸? 그래서 사각형 A, B, Q, P의 넓이는 삼각형 C, A, B 마이너스 삼각형 C, P, Q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24라는 거 알았고요.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변 높이가 중요하겠네요. 높이는 이미 나왔어요. 큰 삼각형의 높이는 5고요.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5에서 a만큼 빼면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밑변이 중요합니다. 밑변은요, a, b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밑변 a, 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 b는요, 큰 y값에서 작은 y값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y절편 5가 되겠네요. 즉, 큰 값 5에서요 빼면 15가 되고요. 그 다음 작은 삼각형의 p, q의 값을 구해야 되네요. 그럼 여기에 p의 x를 a라고 했으니 이때 a, 마이너스 a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q는요 a,
2a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PQ의 값은요, 큰 값, 커다란 y 값에서 작은 y 값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3a 그 다음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식이 다 됐어요. 어떻게 되냐? 24라고 했고요.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AB의 길이 15고요. 곱하기 높이가 5네요. 마이너스 뒤에 거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5,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5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1차 함수였지만 결국은 풀어보니까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네요. 요 식을 풀게 되면요, A 제곱이 다시 A가 두 개가 나오게 돼요. A는 2 또는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A 값은요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A를 구하고 A에 관한 2차식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1차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요 각각 이러한 특징적인 점을 빨리 찾을 수 있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길이를 나타낼 때 이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익숙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더 살펴볼게요. 자, 선택형 22번이었어요. 22번 문제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고요. 어렵지 않게,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네요. 자, 22번이었습니다. 테마파크 분수의 물줄기가 있네요. 그래서 폭이 6m이고 물줄기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수면에서의 높이가 5m인 포물선 모양이다. 그림도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우리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2차 함수를 생각하실 때 과연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분수의 중앙을 원점으로 잡을 것이냐. 근데 답은 똑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오늘은 분수의 중앙을 원점으로 잡아볼게요. 높이가 h니까 hm라고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y로 할게요. 그 다음에 x고요. 그러면 분수가 있고 높이가 5래요. 수면에서의 높이 가장 높은 데가 여기가 5구나. 그 다음 폭이 6m니까 오른쪽으로 3m, 왼쪽으로 3m겠구나. 쭉 곡선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얘를 y는 a의 x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렇죠? 그럼 폭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이고요. 마이너스 3이네요. 이 그래프가 3,0 또는 마이너스 3,0이 지날 테니까 3을 넣어 봅시다. 그래서 0은 9a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5. 우리가 마이너스 9분의 5 마이너스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y라는 값은 y라는 식은요 다시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9분의 5에 x제곱 플러스 5래요. 자, 구하려는 게 뭡니까? 중점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줄기의 높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5니까 2분의 3m가 더 갔을 때 물줄기의 높이, 요 값을 구하래요. x가 2분의 3일 때니까요. 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9분의 5에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결국 이 값을 더하면요, 4분의 15m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사실 이 식을 세울 때요. 원점을 중심으로 했어도 됐지만 노란색인 요 그래프로 마치 평행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꼭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풀었던 이 풀이 과정이 모범 답안과 다를 때는 왜 다른지도 살펴보면 훨씬 실력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정말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을지중학교는요, 비교적 이 주변 학교들 중에서도, 노원구 중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죠? 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교과서나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학교 학습지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정답을 알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걸 확실하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심화 문제는 개념이 여러 개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여러 개 적용된 개념들을 내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의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니까, 또 2차 방정식의 근의 평균은 축의 방정식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숫자가 좀 지저분하거나 복잡한 연산이 자주 나오거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이니까 틈틈이 계산 연습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2학년, 1학년 때 배운 1차 함수라든가 경우의 수라든가 도형의 닮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올해 고득점을 위한 전략을 설명해 드렸어요. 각자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력한 만큼 훌륭한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